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수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두 가지 공략하면서 수익 드릴 수 있는 알찬 이야기로 한번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 벌써 됐고 내일 하루만 지나면 또다시 휴일이죠. 일단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3대 대표 주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바로 구인 공고가 깜짝 증가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동반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점도 미국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급등했고 그 대장격인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2.8% 뛰었고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총 30개 종목들인데 30개 종목들이 모두 상승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가 동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4% 급등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1.34%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난 5월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 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6.5% 급등하면서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주가 급등 이야기도 있지만 잠시 후에도 알려드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달라진 흐름이 있죠. 오늘부터 이제 또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공략주가 있는데 두 가지 공략주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번 수익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게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고 저희 방송하고 나서 4%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바로 2주 전에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를 공략해드림으로써 한 주 동안 15% 수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기기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을 14.5%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22일에는 저희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데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를 공략해드렸고 안 그래도 지금 4월, 6월 한 둘째 주쯤부터 일론 머스크의 그 통신 기업이 우리나라로 상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인텔리안테크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한번 공략 쭉 이어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는 저희 방송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여러 번 하면서 9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LIG넥스원은 저희가 4월 초에 공략해드림으로써 방산 관련주로 95% 넘는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현대차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하고 나서 이날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도 하루 동안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죠. 일단 한 주 동안 수익이 4.4% 기록이 됐는데 앞으로도 현대차 주가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쭉쭉쭉 여러분들이 장기간 보유하실 수 있는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저희 전문가님이 해주셨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2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횡보를 하던 와중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죠. 이렇게 한 주 동안 15%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매출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3주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압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효성중공업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이 다른 두 종목보다는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 보여주면서 3주 동안 14.5% 상승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문가님 분석해 주셨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2일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인텔리안테크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공략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는데 계속해서 살짝 횡보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 종목 지금까지 일단 수익은 24.2%가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공략주 중에 인텔리안테크가 앞으로의 상승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기 통신망 입장하시면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QR코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재 추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5일에는 저희가 로보티즈를 공략해드렸습니다. 차트만 딱 봐도 굉장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 이후에 살짝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 급등을 저희가 상한가로 누리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도 갭상승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한 주 만에 90% 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통신망 입장하셔서 로보티즈 이 종목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는 사인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가만히 들고만 계셨어도 두 자릿수 때 상승, 두 자릿수 때 수익을 편안하게 가져가셨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LI진 X1 4월 8일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95%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조금의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정말 직선형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방산 관련주가 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해드린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90%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수익을 좀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롭게 공략해드릴 종목 두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시총 상위 주요 기업들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6%가 넘게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고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4 제품에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독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상승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4% 상승이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 전체를 지금 견인할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보셔라. 오늘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선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현대차, 기아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2.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 흐름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8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미국에서 신차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판매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그동안 가장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던 자동차 관세 관련된 이슈도 이번에 좀 해결이 되어 보기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전년 대비 25%가량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가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이 정식으로 개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알테오젠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 머크의 대표적인 경쟁사가 있는데 이 머크의 경쟁사가 바로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간에 지금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머크사에서 이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알테오젠의 고객사인 머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테오젠의 주가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견인해주고 있는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펩트론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지금 하한가를 장 초반 기록한 이후에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펩트론이 아닌 다른 스웨덴의 또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펩트론이 약간은 그 협력 관계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 정도의 악재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한번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아래 우측 하단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 자리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테마주가 있어서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관련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시절에도 이 관련된 지역화폐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코나아이 같은 종목들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이제 대북 정책이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과 진보당의 서로 다른 대북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집권으로서 아무래도 대북 정책 약간은 유화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관련주로는 비비안, 크라운에테홀딩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함으로써 거의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AI에 대한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오늘 이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AI자가 들어간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불기둥 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하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마음 AI, BQ AI 쭉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섹터들 있죠. 암호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ETF,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로도 유라클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 이에 따라서 증시 부양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지주사와 증권사, 보험 관련주들입니다. 지주사. 지금 오늘 장에는 대표적으로 SK스퀘어와 한화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은 부국증권과 AK증권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주 그리고 일부 은행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예고편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엔터주와 콘텐츠주의 여러 가지 겹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요즘에 시장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엔터 관련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도 한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은 사실 이제 정말 코스피 지수 안정적으로 2,700선에 안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766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살아남아 따라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약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제약 관련주는 제약주의 탈을 썼지만 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미용기기와 화장품까지 잘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이 제약 관련 기업을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용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주작격으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여러분들 AGR이라는 이 미용기기들 많이 혹시 보셨거나 써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APR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내 미용기기 관련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APR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한참 더 부진하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APR 오늘 장에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APR은 이렇게 오르는데 왜 이 종목은 못 오를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요, 월요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미용기기 관련주들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종목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굉장히 탄탄할 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세운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출처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 화장품으로서도 너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까지도 확실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까지도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들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오늘 이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GS 편의점에도 입성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모멘텀들 가지고 있으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건기식 관련 대표 주자는 노바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노바렉스라는 종목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지금 3배가 주가가 뛰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건기식 관련주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노바렉스입니다. 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뭐 포토샵을 한 것처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건기식 관련주 오늘의 이 종목도 역시나 핫한 건기식 관련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는 바로 스마트팜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지난해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을 했죠. 2024년에 폭염 일수가 무려 76일이었다고 합니다. 2달이 훌쩍 넘는 날을 우리가 폭염 속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농가 축산 수입이 10%가 넘게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의 상태가 더더욱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일본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단 뭐 고온 현상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감산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도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 속에 이제는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에 주목해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스마트 농업에 기반한 농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목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공략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주목해 본 적 없었던 종목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면 보시면 어떨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할 2가지 종목들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약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름은 제약 관련주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더 잘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잘 만들고 있고요. 미용기기도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관련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APR인데 APR 지금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로 껑충 뛰었거든요. APR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GR 부스터 프로 뭐 이런 미용 기기를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VT라는 종목도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VT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으로 유명한데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부과 가시면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다가 영양분을 주사하는 그런 시술들 혹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지만 효과가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일이 이렇게 피부과에 매번 방문을 해서 시술을 받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로 직접적으로 피부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기술을 화장품으로 가능하게 한 기업이 바로 VT였습니다. VT가 만든 리들샷 바르기만 해도 팩처럼 이렇게 얼굴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한 바늘들이 얼굴에 살짝 작은 상처를 내면서 재생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 리들샷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된 브랜드도 따로 론칭을 해서 굉장히 사업을 확산을 잘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이 종목을 좀 공략을 도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들이 미용기기라고 검색하시면 그 순위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시나 1등은 지금 APR의 AGR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뭐 똑같이 메디큐브 똑같은 APR 제품입니다. 그리고 달바의 제품이 지금 3번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이 최근에 상장을 한 기업이 되겠죠. 달바 최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달바 같은 경우에도 미용기기 잘 만드는 기업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그 4번째 기기, 5번째 기기가 바로 오늘 공략할 이 기업에서 만든 미용기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 오시기 전에 제가 1년도 더 전쯤에 미용기기 한참 꽂혀서 찾다가 여기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좋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찜해놓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후기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주가는 APR에 비해서 지금 한참 못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할 오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이지만 화장품도 잘 만들고 미용기기도 잘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최근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도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먹는 영양제로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들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화랑을 띠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처를 확실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 보톡스 시장까지 넘보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보톡스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법한 기업들 메디톡스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음에도 보톡스 시장이 신흥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고수익 고성장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제약 기업
기업들이 새롭게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눈독 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절대 늦은 게 아니다. 보톡스 시장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 지난해 3월에 이미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매출에 더더욱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 굉장히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많은 기업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PR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공략해볼까? 지금 공략해도 좋을까?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초 가격이 4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가격이 4만 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올 한 해 들어서만 지금 5개월 동안에만 주가가 3배가 넘게 훌쩍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미용기기 관련주, 미용기기 잘 만드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음에도 오늘의 이 기업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APR이 지금 주가 올해 들어 3배가 올랐다면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은요. 고점이 36,000원입니다. 주가가 2020년대쯤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36,000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당시에 이 기업의 주가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어떤 거품이 좀 끼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7,000원대로 상당히 조정을 많이 길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장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되겠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5월 초에 주가가 하루 만에 7%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로 살짝 그 위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급등과 함께 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다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 게 한 일주일 전인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도 역대 최대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 표로 보시면 지금 선 차트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 보시면 그 앞에 3개의 점은 다 연 기준이고요. 연결 기준이고 지금 보시면 1분기에만 저만큼을 팔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곱하기 4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거의 매출이 또 8천억에서 9천억까지 뛸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12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에서는 PER이 상당히 높거든요. 업종의 PER이 885가 됩니다. 885배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이런 관련된 업종 종목들인데 오늘의 이 기업은 지금 PER이 12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APR만 해도 PER이 지금 43배입니다. 43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 종목은 12배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미용기기 기업으로만 봐도 정말 좋은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PER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을 냈는데도 PER이 이 정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담아 보셨을 때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예상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공략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모두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2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방송은 일주일에 1시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24시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은 지금 공개해드릴 수 없겠지만 살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가가 17,030원입니다. 17,030원인데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보시면요. 23,000원에서 2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최소 23,000원이고 높게는 28,000원까지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로 다른 세 곳의 증권사에서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리포트 보시면 오늘의 이 기업 지금의 주가 저평가에서 벗어날 시기다. 2025년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다시 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뷰티 사업이 고성장하면서 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 보시면 1분기 역시나 화장품 분야에서만 매출액이 30%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너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기업이 만드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뭐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약이 되겠고 이 약은 뭐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신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서로 다른 세 개의 리포트가 모두 5월 달 안에 나온 리포트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3가지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 주가 지금 17,000원인데 앞으로 5,000원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11,000원이나 더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이 종목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관련 기업인데 뷰티, 화장품과 미용기기도 너무나도 잘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도 잘 만든다고 해서 왜 도대체 주가가 못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측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여러분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대장주로서 이 종목은 올해 초 주가가 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8,000원이거든요. APR과 마찬가지로 노바렉스도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 한 해에만 3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략할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 흐름이 어떻느냐?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너무나도 횡보 기간이 길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최근 5년 동안의 차트라서 꽤 길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 이상으로 내려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APR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 잘 가고 있는데 게다가 건기식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둘 다 잘하는 기업은 왜 오늘의 이 공략주는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느냐, 혼자서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여러분들이 담아보시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통신망 입장하시면 종목명과 그리고 저희가 잡아드릴 목표가까지도 역시나 통신망에서 공유해드릴 테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잘 만드는 제약 관련 기업을 첫 번째 기업으로 공략을 해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이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스텔라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SF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미래 배경으로 아주 황량한 정말 농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 아주 황폐한 그런 미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 폭풍이라는 게 인터스텔라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모래 폭풍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모래 폭풍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 실제로 모래 폭풍이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래 폭풍이 미래에는 일상이 됨으로써 이 인터스텔라 속에서는 작물이 하나둘씩 멸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인간은 더 이상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구는 지금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또 건조해지고 있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껏 키웠던 농작물들 키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인터스텔라 속에서는 그 많은 작물 속에서 옥수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오로지 농업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기후 변화가 가장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농업 분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을 했고 폭염도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염이라고 일컫는 그 기준은 연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온을 폭염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이 넘는 날이 작년에 무려 76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올해에도 사실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마가 한 달에서 2달까지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폭염도 일어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에는 뭐 거의 봄이 없다시피 했었죠. 봄을 건너뛰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올 정도로 이상한 날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빠른 좀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되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쌀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쌀값이 폭등을 했느냐. 사실 정확한 요인이 완전하게 지금 분석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상이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1kg당 400엔을 돌파를 하면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쌀을 사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쌀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바로 벌써부터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만 해도 지금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본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뭐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로도 퍼져 나갈 수 있는 일이 되겠고 이상고온 현상이라든지 폭염, 뭐 폭우, 홍수 이런 모든 요인들이 바로 우리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팜 기술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은 지금 이 이상 고온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부의 날씨 환경에 관계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우박이 쏟아져도 스마트팜 안에서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하면서 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후 현상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 스마트팜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단적으로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고 쌀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이고 기후플레이션은 바로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 이변 때문에 계속해서 작황이 부진해지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날씨에도 우리가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하는 기술,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 일자리, 인권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이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에너지부가 앞으로 기후위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스마트 농업에 기반한 K-농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라고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들도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고 또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1호 공약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아주 주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정책 수혜주로서도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를 지금부터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스마트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를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의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 첫 번째 제약 관련주, 두 번째 스마트팜 관련주를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분 안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오늘의 공략주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다면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비추시면요.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가볍게 터치만 하셔서 저희 통신망 입장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스마트팜 기업에 대해서 빠르게 요약하고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충남 서산에 15만 평 규모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국내 최초의 반밀폐형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개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스테비아 토마토를 양산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저는 방울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테비아 토마토 처음에는 좀 낯설었습니다만 이 스테비아 토마토도 맛있는 거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를 국내 최초로 양산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기업들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로 굉장히 강국들이긴 하지만 지금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는 부침을 겪고 있는 국가들인데 스마트팜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이 국가들에서 발전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 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의 이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지금은 살짝 기대감이 꺾이긴 했지만 과거 한창 주목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당시에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 각 국가들과 아주 협력 관계가 탄탄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약주와 스마트팜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저희 통신망 입장해 주신 분들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까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